개발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똑똑한 디자이너 되기 3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차 프로토파이 웨비나를 맡은 이하연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직접 모바일로 체험하실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보고 계시는 화면과 제가 작업할 프로토타입을 실시간으로 휴대폰을 통해 보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QR 찍으셔서 프로토파이 플레이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어려우시면 이따가 제가 채팅창에 링크 복사해서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 복사하셔서 웹에서 띄우셔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QR 찍으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프로토파이 소개인데요. 프로토파이는 디자인 소스를 활용해서 모션과 인터랙션을 추가하고 실제 제품과 똑같이 사용해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툴입니다. 휴대폰, 데스크톱, 태블릿, 스마트워치, 심지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디지털 제품을 위한 사용자 인터랙션 디자인 및 하이파이 프로토타입 툴입니다. UI UX 디자인이나 프로젝트 개발 시 사용자의 경험과 인터랙션을 보다 직관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것은 로우 피델리티 프로토타이핑과 하이 피델리티 프로토타이핑 두 가지로 나뉘는데 로우 피델리티를 줄여서 로우파이라고 합니다. 로우파이는 간단한 페이지 이동과 심플한 디자인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하이 피델리티는 하이파이라고 하면 고급 모션과 인터랙션이 들어가 최종 제품과 동일한 최종본과 비슷하게 나오는 프로토타입을 전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로토타이핑 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왼쪽부터 간단한 사용자 플로우와 페이지 이동 정도가 들어가 있는 툴들이고 중간은 유명한 UI UX 툴들인데 피그마 같은 경우엔 이번에 많은 업데이트를 해서 어느 정도 인터랙션까지 구현 가능해졌죠. 이 툴들은 하이파이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프레이머와 UX 핀인데 코드가 적용되는 툴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디자이너가 코드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해서 러닝 커브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파이는 사용하기 쉽고 코드가 없이 하이피델리티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툴은 다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트랜지션형과 복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형은 주로 UI 디자인의 간단한 모션 추가에 머물러 있고 인터랙션에 대해서는 탭해서 화면이 전환되는 정도의 간단한 것이고요. 복합형인 프로토파이는 화면 전환은 물론 버튼의 움직임이나 세세한 UI 파트의 인터랙션까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모션에 추가되는 디테일한 옵션 값이라든지 상세한 인터랙션과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것이 큰 장점이자 트랜지션형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모션 디자인 및 시각 효과를 만드는 데 가장 인기 있는 애프터 이펙트는 프로토타이핑 기능에서는 제한적인데요. 프로토파이는 모션을 손쉽게 만들어서 구현하는 방식도 가볍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UI 파트의 인터랙션 디자인을 프로토파이로 만들고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은 애프터 이펙트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으로 구현하여 리소스를 채우기도 합니다. 프로토파이는 인터랙티브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툴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토파이의 장점은 화면 전환과 인터랙션이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고요. 기기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화 기능을 통해 엔지니어와의 공유가 원활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ux2.com이라는 사이트에서 2022년 디자인 툴 프로토타이핑 사용성에 대해 조사한 설문이고요. 피그마와 프레이머, 어도비 XD 툴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사용 가능한 프로토타이핑 툴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국내에서도 점점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토파이 활용 방법입니다. XD, 스케치, 피그마 중에 사용하시는 툴에서 프로토파이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디자인 작업물을 프로토파이로 내보냅니다. UI나 GUI 디자인 작업물을 프로토파이 스튜디오로 임포트해서 인터랙션을 구성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화면의 사용성이나 구현 방식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는 플레이어에서 합니다. 플레이어에서 프리뷰로 OS 제약 없이 프로토타입을 실시간으로 보고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작업한 프로토타입을 클라우드에 업데이트해서 코멘트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인터랙션에 대한 코드를 전달하여 팀원들과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파이의 커넥트를 보고 계신데 프로토파이의 커넥트는 프로 및 엔터프라이즈 플랜에서 지원되는 확장 앱입니다. 프로는 스마트폰이랑 데스크탑까지만 가능한데요. 엔터프라이즈 이용하시면 자동차에서도 활용 가능하시고요. 다양한 기기,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기기에서 제약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작동되는 간단한 원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프로토파이 스튜디오에서 제작해서 프로토파이 커넥터를 사용해서 여러 커스텀 하드웨어에서 실행한 프로토타입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동적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직 인터랙션인데요. 이제 피그마에서 작업한 파일을 프로토파이에 옮겨서 간단한 인터랙션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프로토파이의 기능 구조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프로토파이는 세 가지입니다. 오브젝트, 트리거, 리스폰스 이 세 가지 기능으로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인터랙션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오브젝트에 트리거를 추가해서 작동하게 만든다라는 문장으로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내가 이걸 탭하면 이게 움직이게 될 거야. 뭐 이런 문장을 만드셔서 이해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하십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탭했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할 거야. 이런 내용으로 간단한 문장을 항상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직접 피그마에서 디자인물을 프로토파이로 임포트해서 인터랙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QR코드 제가 미리 공유를 드리는데 플레이어 앱에서 잘 안 보이시면 지금 제가 화면에 캡처해 둔 것처럼 브라우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QR을 찍으셔서 이 화면을 열어두시고 제가 작업하는 거를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요. 그때 그 스마트폰에서 그 활용되는 인터랙션을 제가 제작한 인터랙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피그마에서 프로토파이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4가지를 선택해서 프로토파이로 넘길 건데 플러그인에서 프로토파이 검색하셔서 우선 실행을 시키셔야 하고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러그인에서 프로토파이 선택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래서 4가지의 이 씬을 이거 익스포트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게 되면 프로토파이 화면 제가 띄워놓은 거에 임포트가 됩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그마에서 작업한 디자인 아웃풋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고 계시고요. 우선 프로토파이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회사 사무실에 첫 출근하셨을 때처럼 살펴보실게요. 씬이라는 방에는 제가 업데이트하는 화면들이 나열이 되고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삭제하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책꽂이 같은 이런 아이콘을 누르시면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는데 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버튼 같은 것들을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당군 소프트 팀 라이브러리에 저장해둔 컴포넌트를 이렇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퍼블릭 라이브러리는
여기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머터리얼 디자인 UI와 iOS UI 키트인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누르면 없어지고 지금 이 레이어라는 방은 피그마나 다른 디자인 툴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그대로 임포트 되어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쓰시는 툴별로 임포트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를 삽입할 수 있고 간단한 쉐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컨테이너는 제가 조금 뒤에 예시를 만들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제 트리거에서 모션을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는 레이어의 옵션 값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프리셋 방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랙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하게 제가 모션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탭 버튼을 이용한 오브젝트 인터랙션입니다. 이렇게 그룹에서 우선 빼놓고 제가 이 박스를 인터랙션을 추가를 할 건데요. 탭 트리거를 추가하고요. 지금 어떤 모션을 만들 건지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여기 프리뷰에서 보시면 이런 모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만들 건데 잠시만요. 네. URL 잠시만요. 채팅창에 그 URL도 남겨두었으니까요. 모바일로 이용하시기 어려우면 웹 브라우저에서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드는 거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면 그 실시간으로 모션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탭했을 때, 이 박스를 탭했을 때 모양이 커지면서 이 박스가 커지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할 거예요. 무브를 추가를 할 거고요. 지금 이거는 0으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프로토타입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이쪽이 X축과 Y축이고요. 이 박스가 움직이면서 스케일도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일단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커져야 하니까 스케일을 조절할 거예요. 스케일이 얼마나 커지냐면 지금 이 화면을 꽉 채우는 모션이었기 때문에 지금 375812라고 아이폰 사이즈로 커질 거예요. 이 375812 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리오더라는 기능은 레이어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기능이에요. 박스가 커지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해야 하니까 지금 이거를 선택하고 이거는 지금 이 레이어가 변경이 될 때 이런 기능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걸로 선택을 하고 지금 이제 점프는 트랜지션에서 화면 전환을 할 때 쓰이는 기능입니다. 화면 전환을 위한 점프를 선택했는데 어떤 화면으로 넘어갈 거냐면 이 온보딩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 제가 만든 거를 트랜지션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꾸실 수 있는데 인스턴스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든 거를 그리고 여기 지금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아까 그 레이어의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를 라운딩을 조금 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뭔가 아까랑 다르죠. 이게 왜냐면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또 살짝 보시면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 모션에 대한 타임라인 기능인데 이 기능은 이게 지금 선택이 됐을 때 바로 화면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임라인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0.2초 뒤에 무브는 0.2초, 스케일도 0.2초, 리오더는 지금 바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키프레임 하나로 찍혀 있죠. 점프는 약간 뒤쪽으로 넘기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화면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 거를 제가 클라우드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저희 이제 앱에서 꾹 누르면 이렇게 삭제하거나 이동, 화면 배열 앱을 이동할 때 그 모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또 트리거를 추가합니다. 네, 새로 고침하시면, 네, 맞아요. 브라우저에서 그 페이지 새로 고침하시면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롱프레스. 오래 눌렀을 때 어떤 모션을 줄 거다. 이게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탭이고, 이거는 이제 오래 누른다. 이 트리거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고, 꾹 눌렀을 때 앱이 삭제되거나 이동되는 덜덜거리는 걸 만들 건데, 오래 눌렀을 때 이 롱프레스 트리거를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리스폰스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트 옵션 값을 조금 조정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로테이션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이 로테이션 상태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각도는 약간 3도 정도로 바꾸고 시계 방향으로 하는 모션을 일단 추가를 하고, 지금 이진 값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우선 이걸 리니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동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1초. 아까 타임라인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게 줄어든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스타트 딜레이는 처음에 얼마나 늦게 시작할 건지 이거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리핏을 누르시면 반복이 되는데 모션이 작동되는 시간과 이 반복 박스에 대한 시간을 설정하는 건데 0.1초마다 10번씩 왼쪽으로 무한정 흔들리게 하는 리스폰스를 만드는 거여서 인피니티 리핏을 선택하면 무한대로 설정된 이 타임라인의 키프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왼쪽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걸 만들었으니까 양쪽으로 흔들리는 걸 만들려면 로테이트를 한 번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로테이트 2로 똑같이 선택하시고 양쪽으로 흔들려야 하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3도 이 선택을 바꾸시고 리니어로 똑같이 하고 움직이는 시간은 0.1초. 그리고 오른쪽은 시작될 때 살짝 지연시켜야 모션이 안 겹치겠죠. 이거를 지금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이게 겹쳐버리면 모션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스타트 딜레이는 0.1초로 시작하게끔 하고 이것도 무한대로 반복하게 할 건데 0.1초마다 10번씩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무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런 리스폰스를 제가 지금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로테이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지금 우선 만든 걸 확인을 해보시면 축이 이상하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선 이 박스의 축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레이어를 한 번 더 선택하셔서 여기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다시 프리뷰를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운데 축이 변경돼서 흔들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 놔둘 게 아니라 다시 선택했을 때 멈추는 트리거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탭했을 때 이 박스를 선택하고 탭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거냐면 멈출 거고 처음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작동 시간은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면 멈추죠.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화면 전환하는 거 아까 만들었죠? 지금 클라우드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프리뷰를 같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넘어갔을 때 이 페이지에서 동영상이 재생되고 페이징이 되는 모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업데이트 했으니까 그 브라우저에서 같이 확인을 실시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똑같은 화면을 넣을 건데 제가 비디오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 레이어와 이렇게 비디오 동영상을 제가 레이어를 추가를 했는데 이제 페이징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아까 그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페이징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 페이징을 할 건지 이 페이징 구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4가지 레이어 복사해 온 거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만 제가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만 페이징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화면이 페이징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는 지금 비디오를 임포트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클릭했을 때 화면이 플레이 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플레이. 그리고 이것도 탭했을 때 플레이. 이 레이어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트리거 누르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트리거 탭하신 다음에 여기서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넘기고 선택하면 동영상이 재생이 되죠. 이것도 여기까지 만든 거, 그리고 이 버튼 눌렀을 때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탭 누르고 다음 페이지 점프였죠. 화면 전환은 점프고 스마트 라이트 화면으로 넘어갈 거고, 죄송합니다. 홈으로 넘어갈 거고 인스턴스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 화면 플레이 되고 이렇게 넘기면 인스턴스가 조금 되니까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클라우드 업데이트 할 거니까요. 프리뷰로 확인해 주시고요. 새로 고침 한 번씩 더 해주시면 인터랙션 적용한 거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또 다음 스마트 라이트 화면을 넘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탭 누르고 점프 누르고 스마트 라이트 화면 누르면 그리고 팝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누르면 다음 화면이 생기죠. 여기까지 또 클라우드 업데이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롤 컨테이너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피그마에서 작업한 레이어들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복사를 합니다. Shift 옵션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되고 페이징과 똑같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스크롤 컨테이너 누르시고 어떤 부분을 스크롤 할 건지 정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할 거고 스크롤 이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한 이 모양, 이 레이어들을 다 여기에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밑에가 안 보이죠? 프리뷰 한번 또 확인하시면 이렇게 스크롤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스크롤과 페이징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 화면 넘어가고 플레이 되고 눌렀을 때 화면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스크롤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프로토타입 만든 거를 확인하시면서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트리거 만들어서 반응 추가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인터랙션 제작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징이라는 부분은 모션의 가속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징은 모션에 보여주는 모든 요소들에 적용이 되는데요. 모션의 시작과 끝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지금 똑같이 화면에서 아까 보셨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모션의 가속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여기서 확인을 시켜드리면 리니어는 그냥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등속 운동이고 이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빨라졌다가 느려지죠. 이지 인은 처음에는 빨랐다가 점점 느려집니다. 이지 아웃은 처음에는 느렸다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지 인 아웃은 커스텀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래프 아까 보신 것처럼 그거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듯 하다가 속도가 조금 줄었죠. 그리고 베지어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곡선 움직임. 스프링은 튀어나올 듯한 모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션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움직임의 디테일을 설정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좀 더 눌리는 느낌이 나게 만들고 화면을 전환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모션을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션의 이징을 잘 활용해서 탭을 누를 때 화면을 전환할 때 생동감 있는 모션을 추가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험하는 바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키프레임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프로토파이 업데이트된 내용에 모션 개인화라고 해서 이렇게 커스텀을 누르면 모션을 제가 만든 모션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커스텀하게 조정을 한 거를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이 혹은 팀에서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컴포넌트 모션을 지정해두고 재사용하는 그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디자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프로토파이의 강점 중에 하나인 디테일한 인터랙션을 추가해서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구축합니다. 그게 바로 인터랙션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매번 트리거와 리스폰스를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이 아닌 팀별로 모션을 사용자화하는 겁니다. 프로토파이의 장점들을 잘 이용하는 것은 모든 디자이너들을 위한 인터랙션이 강점이 되는 프로토파이의 에코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고 프로토파이의 커넥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디지털 경험은 노트북 한 대 또는 모바일 화면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기기에서 실행한 프로토타입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동적 프로토타이핑 환경을 프로토파이로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활용 예시가 있나요? 아, 네. 그거 잠시 이거.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는 지금 이쪽에서 컴포넌트 구성하시고 저장하실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버튼이랑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들만 모아놨는데 이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는 이쪽에 있고요. 이 모션 같은 경우에는 만드신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모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웨비나 이벤트 또 말씀드리는데요.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상품 드리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웨비나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사항 혹시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Q&A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